자주 듣는 질문을 살펴볼게요. 커피 간장하니까 기운이 너무 빠져요. 내성 생기지 않나요? 치질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하나요? 장이 뚫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물론 만에 하나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딱 한 분은 그 직장이, 그 학문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이 봤는데, 그분은 70대 중반이셨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되게 대표적인 자연요법의 거의 고위 간부, 회장이셨나 고위 간부까지 지낸 분인데, 폐암에 걸리셨는데, 나중에 이제 커피 간장 하면서 그런 학문 조절이 안 되는 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겪으셨는데, 그때 이미 3기였고, 좀 한 반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요법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거슴요법을 많이 하면은 나으셨을까?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려요. 이건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또 폐암 환자분들이 호흡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되게 체력이 약하세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가에서도 프라나야마라고 하는데 호흡을 조절을 해서 호흡 수련을 해서 몸의 에너지를 증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게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포 수준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해서 몸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게 되게 호흡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분을 봤고, 나머지는 커피 간장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상담한 분이 뭐 수백 명은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 수십 명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저도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커피 간장엔 내성 안 생겨요. 저 지금 해외여행을 4달 정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가요. 하루에 2-3번, 서너 번 아주 잘 가요. 그러니까 커피 간장은 내성 없고요. 나중에 더 좋아져요. 그 다음에 커피 간장의 목적은 소화기관의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간을 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변비는 순환계가 꽉 막혀서 특히 간, 소장, 위장, 대장, 담즙, 이런 간 문맥 정도에 그게 꽉 막혀서 생겨요. 그래서 변비를 없애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일단 단식을 해서 조금 꽉 막힌 걸 약간 풀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먹어서 밀어내는 거는 그냥 건강하신, 씩씩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나중에 그러니까 안 좋은 질병이 생기면 일단 조금 비우셔야 돼요. 여유 공간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섬유질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순수한 유기농 과일이 굉장히 소화기관을 빨리 통과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산소도 주고 꼭 필요한 영양분도 주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산화 요소, 즉 호흡 효소와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빨리 몸에 공급하면서 소화기관을 빨리 통과해요. 즉 장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리 와라! 그리고 끌어주면서 빨랑 통과시켜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주 좋은 유기농 과일을 드시면,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장을 비우시고, 그러니까 밖에서 무거운 음식을 안 드시고, 진짜 좋은 과일을 잘 드시면 변비가 이게 빨리 장을 통과해서 빨리 없어져요. 이건 팁입니다. 아주 힘든 변비도 5일, 10일이면 이렇게 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회 되면. 커피 간장은 그다음부터 변비와 장무력증을 치료합니다. 장무력증이 뭐냐면 무거워서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무거워서 내려앉은 거에 자꾸 무거운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숙변이 가득 차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기회 되시면 장에 숙변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새까맣고 냄새가 고약하고 신기하고 참 이상하게 생긴 새까만 게 엄청 나와요. 5kg, 10kg 정도, 5kg는 그냥 다 빠져요, 그게. 예.
나중에 이제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압니다. 커피 간장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재생 능력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서 제가 좀 다른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두 다 이렇게 다 통해 있어요. 호흡하고 몸의 영양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잘 소화 흡수를 시키고 몸의 노폐물을 빼준다는 게 다 서로 순환하면서 효과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커피 간장을 함으로써 몸의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좀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몸이 밥이나 고기 먹는데 적응을 되게 평생 적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밥이나 고기를 먹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밥이나 고기를 먹으면 순간은 살 것 같은데 길게 봐서는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아져요. 뭔가 우울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그 우울함이 있어요. 예. 이거는 겪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초반에는 한 몇 달은 뭔가 서운해요, 많이.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은근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아요. 우울해지지 않아요.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서 하루 이틀 3일 내에 바로 우울증 없어진 효과는 경험하시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거스요법이 그토록 효과가 있다면 왜 대중화되지 않았을까요? 1번, 암을 특정 원인으로 돌리거나 뭐 때문이야? 바이러스 때문이야? 아니면 발암물질 때문이지? 아니면 DNA 때문이야? 이런 건 DNA는 다른 말로 하면 조상 탓이에요. 그죠? 조상 탓을 하는 게 암에 고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특효약을 찾는 이야기는 전체성, 홀리스틱한 거스요법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면 되게 편리해요. 그것만 없어지면 마치 암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지금 이거를 파는 걸 20년 넘게를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3년, 5년, 10년 전에 그 암의 치유법, 드디어 암의 발생 원인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몇 년 후에 계속 유지가 되고 그 특효약이 계속 하는 거를 여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때문이야? 즉 매직 효과? 매직 블루틴 맞나? 어떠한 기적의 치유약을 찾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99% 장담 드리고 싶어요. 좀 용감하죠. 2번, 거스요법을 비롯한 자연요법은 현재 의학, 제약, 산업 시스템,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조금 파보시면 누구나 동감하실 것 같아요.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암은 이윤을 낳는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윤을 낳는 분야와 암의 치유는 양립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또한 어떤 쉬운 대안을 찾거나 특정 약물로 약을 고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인해서 거스요법의 많은 부분이 오해받고 있고, 즉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충제도 약이니까 나는 약을 안 먹고 낫고 싶어요. 근데요, 이건 제 경험담으로 약 안 먹고 나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충제는요, 되게 암 환자 대부분들이 되게 쇠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일단 자연의 야채 과일을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 흡수기가 힘들어해요. 수십 년 동안 이 암을 발생시키는 식습관에서 길들여져서 되게 힘들어요. 몸에 노폐물도 차 있어서 소화 흡수도 안 되고, 적응하기 힘든 것은 소화도 안 되고, 가스 차고, 몇 달 간격으로 녹즙만 보면 토할 것 같고, 적응이 안 되니까. 그죠? 몸이 얘를 별로 가끔 미워해요. 내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몇 년 지나면, 녹즙 보면 너무 맛있는 게 상상이 돼서 녹즙 보면 녹즙 먹고 싶어 죽을 때도 있어요. 저는 녹즙이 진짜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몸이 새로운 음식을 적응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야채 과일을 제대로 소화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충제는 저는 권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충제 안 먹고 첫 해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보충제 함께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일단 받으시고
진짜 약을 먹고 사는 건 그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어요. 제 체험담입니다. 되게 진심으로 드리는 체험담이에요. 3번. 기존의 방법으로 헤매다가 너무 늦게 거승요법을 택한 경우도 많아요. 한 7, 80%, 90%. 그러니까 이미 조금 너무 늦은 거죠. 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라기보단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가 몇 %고 이런 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하루 이틀 그랬어요. 그냥 당장 훅 죽어도 상관없어. 너무 쇠약했어요. 진짜 말기암환자였어요. 그런데 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은 마음을 드셨으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승요법을 간략화하거나 다른 요법을 섞어도 되나요? 거승요법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분야지만 좀 더 간소하거나 축소시키거나 다른 거를 섞으시는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백, 수천, 수십만 원 하는 어떠한 기적의 요법, 오일, 다른 약, 독일, 일본에서 온 무슨 약, 저 너무 잘 알죠. 예, 무슨 생성기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십만 원 쓰시는 거는 실수가 있다고 쳐도 수백, 수천만 원은 제발 쓰지 마세요. 거승요법은 암과 만성질환자의 신진대사에 맞춰 그것을 정상시키는 것에 주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중의학적인 간소함이나 병증이 한꺼번에 없어져서 재발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이것만 먹으면 확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내 먹는 거, 내 오랜 트라우마는 이 디톡스를 하면서 다 없어져요. 먹는 거, 완전 내 몸의 세포 하나를 이 새로운 먹을거리가 다 내 세포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도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장세포가. 즉, 이렇게 뇌세포가 하는 것처럼 말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장이 먼저 그 영화도 있잖아요. 자기 gut feeling이라고. 장이 먼저 느껴요. 얘를 뭔가 알아요. 근데 얘가 그 엄청난 노폐물이 꽉 차 있는 장세포가 제대로 생각을 할까요? 제대로 느낄까요? 아니죠. 장이 깨끗해져야 나의 그 장의 그 느낌이 제대로 살아나겠죠. 숨어있던, 그죠? 이거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지 않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제대로 정상화, 제대로 정화, 제대로 깨끗해지고 건강세포로 채워질 때까지는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기적의 신약은 없습니다. 무염, 고칼륨, 채소 과일 기반의 구석기적인 식단. 구석기 식단은 기회되면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충제 원칙 등에 맞는 자연치유법은 신중하게 병행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그 거승요법 원리에 맞는 거는 병행될 수 있지만 여기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내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승요법의 이해 2를 마치겠습니다. 거승요법의 이해는 나중에 기회되면 3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아주 기본적이고 간략한 거를 미흡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